이런 장이 지치기 딱 좋아요. 왜냐면 뭔가 지금 따라가기엔 좀 또 무서워 보이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자니 갖고 있는 섹터나 관심 섹터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원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원장님. 뭐 들고 계세요? 트럼프랑 관련 있나요? 라이 씨? 저요? 네. 네. 열려있어요? 매매해도 돼요. 네. 머스크랑 관련 있나요? 네. 매매해도 돼요. 네. 다른 거 안 돼요? 다른 거 안 되나요? 며칠째 그것만 돼요. 장이 미쳤어요. 트럼프 트자 뭐 관련 있어요? 네네네. 그 정도 돼요. 장이 미쳤어요. 비트코인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어요. 상상을 초월하고 있고, 우리가 아는 일론 머스크가 하는 사업들 다 업종으로 치면은 다 그런 애들 움직이고 있고, 트럼프의 정책 방향성에 반한 애들은 지속적으로 움직임이 둔탁해지고 있고, 이게 당선됐고 며칠째니까 좀 사그라들겠지 했는데 오늘까지도 강하네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두 개 해당되는 거는 건드려도 되는 장이고, 해당이 안 되면 건드리면 피 보는 장이에요.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확실히 7일이죠. 이제 바로 다음 주 일요일이에요. 맞죠? 네. 11월 17일 일요일. 대표님이 어디서 강의한다고요? 대전? 로켓과 함께. 오케이. 그때 강의할 때 많은 분들 참석해 주시고, 그 주에 토요일은 또 대구에서 제가 하니까 많은 분들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방 강연에 저 혼자 움직이는 거 아니고 각각의 팀으로 따지면 5명, 10명씩 다 같이 움직여요. 그래서 많은 분들 이제 찾아뵈려고 가는 거니까 많이 신청해 주시고 많이 보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장 한번 보죠. 코스피 트럼프랑 관련이 있니? 일론 머스크랑 관련이 있니? 아니, 없는데요. 떨어져. 그럼 오늘 1.15%. 그림이 안 이뻐졌어요. 이평선은 완전 역배열에 들어섰고, 여기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보자면 이평선 역배열인데 거래량의 크기가 조금씩 커지고 있는 전형적인 방향은 이쪽인데 거래량은 줄지 않는 참 이쁘지 않은 모습으로 진행을 하고 있어요. 코스피의 전저점은 2,500 정도가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전저점은 몸통 기준으로는 2,440 정도입니다. 저 정도 에너지까지 나오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일단은 미어졌습니다. 코스닥은 1.96% 빠진 728이었어요. 양쪽 시장의 그림이 비슷해요. 만년 소외당하고 미국 시장 오를 때 또 같이 못 오르고 아시아 시장 내에서 왕따 당하고 있습니다. 자, 큰 종목들 한번 볼게요. 삼성전자 오늘 3.51% 빠졌어요. 근데 그림이 전저점이 나갔죠? 10월 28일 날이 저점이 55,700원이었는데 오늘 깼어요. 오늘 55,000원에 마감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갱신이 된 거고, 지금 밴드 설정을 하면은 요 밑에 자리부터 요 중간 자리까지 요만큼의 밴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여기가 뚫리면 2022년도에 최저가까지 뚫리는 거니까 그림이 여기가 밴드가 중요한 자리까지 지금 밀려버렸습니다. 오늘 하방의 압력이 커지는 날이었어요. 반도체가 대부분이 다 이랬어요. 하이닉스도 오늘 3.94%. 상대적 위치는 박스권의 상단 정도. 엔솔, 스페이스X의 우주항공 쪽 배터리 공급한다 그러면서 시가가 9%, 고가가 9%, 종가 4%. 삼바 제자리 걸음. 자동차, 현대차도 여기가 중요한 자리였거든요. 큰 축으로 봤을 때 이렇게 여러 가지 지지와 충돌이 계속 일어나는 밴드 살짝이 이 정도 자리였는데, 거기서 등락을 계속 좀 거듭해주고 있습니다. 잘 반등이 나와야 될 자리고요. 그 정도고, 정렬했을 때는 가장 많이 오른 게 하나 시스템. 하나, 둘, 셋, 넷, 다, 6거래일 연속 양선인데, 몸통의 크기, 기울기, 거래량의 증가, 전고점, 역사적 신고가의 돌파, 모든 것들이 다 맞아 떨어지는 자리에서 추가 상승이 또 나왔습니다. 하루 종일 강한 날이었습니다. 하나 시스템. 우주항공 플러스, 조선 플러스, 방산 플러스, 통신, 등등등 여러 가지 이미지를 띄고 있는 종목이고요. 두 번째가 HL 만도, 자동차 부품주 내 개별적인 상황. KT 눈에 띕니다. 급락하고 다시 급등했어요. 오늘 다수의 증권사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핵심 내용은 역시나 주주환원 정책 같은 것들이에요. KT가 이렇게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던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 납니다. 현재가
가장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있네요. KT그룹주라는 것도 있어요. 상장사들이 있죠. KT 아니면 KT에서 광고 사업을 하는 회사, 그 광고 사업을 하는 회사의 자회사, 그 KT 산하의 자회사, KT, 나스미디어, 플레이디, KTCS, KTIS 이런 애들이죠. 이 중에서 시가총액이 작은 애들이 요 KT, CSIS 이런 애들의 특징이 테마적인 느낌을 많이 주는데 통신이 어떻게 됐어야 하면 움직이거나 막 그래요. 근데 스페이스X가 지금 핫하잖아요. 결론은 스타링크 다 이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내년 들어서 스타링크가 서비스가 된다는 전제를 두고 보면은 국내에서 세 가지 통신사랑 다 합작으로 그쪽에 서비스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상장사로 우리가 KT, SK텔레콤 같은 큰 종목을 보는 사람도 있고 그 재료를 가지고 테마주로 가장 조그만 애들을 건드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매매하는 사람들이니까. KTIS나 KTCS 같은 애들을 보고 있겠죠. 한국항공우주, 한화시스템이랑 같이 날개를 피고 있습니다. 조선, 전력기기 다 트럼프 아니면 일론 머스크의 입김이 다 있는 움직임들이고요. 한미약품, 엔솔 이 정도입니다. 거꾸로 정렬했을 때 FNF 초장기 하락 중에서 움직이다가 결론적으로 실적 시즌 왔다 갔다 했을 때 급락이 나온다 하면은 대부분은 실적이 잘 안 나온다. 케미칼류들, 금일 화장품 섹터 많이 떨어진 모습이었고요. 반도체주도 많이 떨어졌습니다. 대금을 보면은 삼성전자 1등, 근데 하방 압력도에 1등이니까 마이너스 에너지로 1등이었고요. 하이닉스, 그 다음 하나오션. 미국이 우리나라 조선과 협력합니다. 그 협력은 결론은 군함 쪽 아니면 잠수함 이쪽과 관련된 협력일 수밖에 없고 그쪽에 수리 사업을 우리나라가 하려고 작년, 올해 미국에 있는 조선소부터 해서 여러 가지를 인수하고 있습니다. 그 인수의 주체가 하나오션과 하나시스템이고 협력사 HD현대중공업입니다. 그 다음 TS 단석, 지속가능한 항공유 사업. 그러니까 법적으로 탄소 배출 같은 것들이 너무 많으니까 혼합유 같은 걸 앞으로 무조건 쓰세요. 라는 식으로 또 서로서로 약속을 한 거죠. 앞으로 그런 전방 시장이 커질 것 같으니까 그 바이오 연료 관련된 회사들이 움직임이 조금씩 나오고 있는 거죠. DS 단석과 JC 케미칼 이런 애들이 될 것 같고요. 하나시스템, 알테오젠, 가는 놈이 더 간다의 알테오젠, 금일은 거기에 펩트론까지, 그 다음 리가캠까지 다 편승하는 날이었습니다. 가는 놈이 더 간다. 고기도 먹은 사람이 맛을 안다. 똑같습니다. 자, 우리의 뒤통수를 친 이수페타시스. 이 급락이 나왔잖아요. 근데 이 앞쪽에 보이시죠? 이 연속 급락. 이게 주주배정 유상증자가 나온 자리거든요. 근데 유상증자를 한대 라고 소문이 돌기 시작할 때부터 급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자리부터 이 자리까지니까 진짜 몇 거래일 안 되는 동안에 반토막을 냈습니다. 무조건 잡아가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하는 애들은. 이수페타시스 이런 결정을 어떻게 내린지 뒷배경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밸류업 지수에 포함되어 있는 종목인데 이런 식으로 주주한테 반하는 행동을 대놓고 하는 회사들은 무조건 잡아가야 됩니다. 자, 현대임스, 조선기자재 플러스 신규 상장주. 조선주가 트럼프의 발언으로 움직이니까 신규 상장주 공식에 따라서 시장에 돈이 바로 들어갔고요. 3일차입니다. 클로봇, 로봇 관련주입니다. 로봇도 큰 축으로 보면 머스크 관련주 생각도 하고요. 클로봇 같은 경우는 개별적으로 보스턴 다이나믹스와 협력 구조예요. 그래서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개가 트럼프의 경우에 쓰인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클로봇이 국장에서 움직였습니다. 자, 이 정도고요. 상승률 보겠습니다. 자, 지오릿 에너지. 뭔지 모르지만 앞쪽에서 난리를 쳤고요. 이 자리를 말하는 거죠. 난리를 쳤고 지금 여기서 개별적으로 또 상한가를 가고 있습니다. 로직이 똑같아요. 그 당시에 연속 적자 기업의 시가총액 작은 종목을 가져와서 자금 조달을 해요. 그 다음에 사명 변경을 하고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주가를 이만큼 움직여 놓고 초장기를 죽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자금 조달을 합니다. 근데 지금 자금 조달을 하는 주체는 특정되어 있어요. 특정한 회사의 최대 주주이거나 아니면 제3자 배정으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인 저가에 물량을 늘리는 구조로 자금 조달을 또 하고 있어요. 지오릿 에너지죠. 하이드로 리튬이죠. 리튬 포어스죠. 자이글이죠. 똑같습니다.
이걸 우리는 펄쉘 전략이라고 그래요. 껍데기에다가 펄 진주를 붙여서 그 당시에 최고의 진주를 붙이는 거죠. 그래서 인위적인 주가 부양을 만들지만 결론적으로는 1년, 2년, 3년, 4년 지나가는데 실체가 없는 구조. 이런 것들 많아요. 그래서 언제까지 욕만 할 거야? 이게 아니고 펄이 붙었을 때 매매하고 이것들이 끝났을 때 차트상의 기준이나 아니면 자금 조달의 완료 같은 것들이 됐을 때 그때 엑시트를 해야 저 뒤에 미끄럼틀, 1년이 넘는 구간의 미끄럼틀 같은 걸 우리가 경험을 안 하겠죠? 너무 시장이 이런 걸 많이 이용합니다. 두 번째도 미끄럼틀 종목이네요. 범양건역은 건설주예요. 근데 재무구조가 지금 안 좋아요. 그 상태에서 최근에 다시 한번 자금 조달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개별일 거고요.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디스플레이 관련주, 항공유, LK 삼형은 지금 스펙스 X 관련주로 엮여 있는 상태예요. 엔투텍은 지분관계, 지오릿 에너지의 최대 주주입니다. 미래에셋 벤처 투자? 어디다 투자하는 애들이에요. 그럼 투자한 것 중에 지금 핫한 게 있겠죠? 그래서 올랐겠죠. 스펙스 X 투자 해서 올랐습니다. 한 3, 4일 전부터 자꾸 그쵸? 얘네들이 과거에 2년 전에 투자해 놓은 게 있대 하면서 그런 것들의 움직임들이 조금씩 나오더니 금일 광고가 딱 됐습니다. 비보존 이런 애들은 비마약성 진통제, 오피란제린, 연내, 품목 허가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재료고요. 펩트론 다시 신고가. 하나투자증권은 가상화폐 관련주입니다. 그렇죠? 우리나라 큰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업비트도 있고 뭐 빗썸도 있죠.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그 다음에 티사이언티픽, 위지트 이런 애들이 업비트나 빗썸 관련주들입니다. 8만 달러를 돌파한 이후에 국내에서도 바람이 한번 더 불었습니다. 그 다음 뭐가 있을까요? 인디F 이런 애들은 남북경협. 큰 축으로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그레디언트 500억짜리 자사주 취득하고 더 좋은 건 소각까지 한다고 합니다. 좋은 전형적인 주주 환원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DYD와 삼부토건 짝짓기 종목들이고요. 둘 다 재무구조가 빵점입니다. 그런데도 왜 이러느냐? 당연히 겉재료는 그 당시에 가장 핫한 거 우크라이나 재건한다고 해서 움직였던 종목들이고요. 속재료는 DYD나 이런 애들은 주가 상승할 때 예전에 이 당시에 발행해놨던 전환사채를 초장기로 하락하면서 리픽싱을 끝내놓고 주가 상승할 때마다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는 그런 전략 하에 있습니다. 그래서 속재료와 겉재료를 구분을 잘해야 돼요. 봐봐요. 아까 우리 쭉 올려놓고 미끄럼틀 장기로 탄 애들이 있었죠. 그러면 걔네들의 속재료는 이 껍데기 종목을 자금을 크게 키워가지고 어떻게 자금 조달을 해서 이렇게 만들까? 이게 속재료. 겉재료는 리튬이라는 겉재료를 싹 입은 거죠. 그래서 속재료와 겉재료 파악을 잘해야 돼요. 보통 적자 기업들이 갑자기 급등하기 시작하면 자금 조달을 의심하거나 플러스 자금 조달과 최대 주주 변경 아니면 예전에 발행해놨던 전환사채가 엑시트하는 구조인지 이런 것들을 체크해봐야 돼요. 그 다음 일신석재, 인디F 다 남북경협 같은 애들이고 LG에너지솔루션이랑 스페이스X랑 배터리 공급 계약 이야기 나오니까 고유명사죠. 나라 MMD, LG엔솔 관련주 나라 MMD 순간적인 12%의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퓨런티어나 자율주행 관련? 트럼프? 아닌데? 머스크? 머스크 이런 장이에요. 클로봇? 로봇? 머스크? 트럼프? 제노코? 우주항공? 제이시케미칼? DS 단석? 케어젠? 오늘 펩트론? 당뇨? 비만? 장의 느낌을 아시겠죠? 이런 장이 지치기 딱 좋아요. 왜냐면 뭔가 지금 따라가기에는 좀 또 무서워 보이고 그렇다고 이걸 무시하자니 갖고 있는 섹터나 관심 섹터가 계속 빠져나가고 있고 그래서 소외감이 들기 딱 좋은 장세인 거죠. 트럼프 플러스 트레이더던 아니면 일론 머스크에 관련된 트레이드를 하고 있던 간에 그것들이 시장의 모멘텀을 따라다니는 매매를 하고 있는 거고요. 이 외에 내가 원래 하고 있던 매매 중에서 전제사항이 앞으로 조금씩 바뀔 수 있다면 조금씩 공부하면서 이제 그쪽에 장기적인 정책 방향성 같은 거에 변화를 가늠을 해보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업종과 트럼프를 붙여보세요. 반도체와 트럼프, 바이오와 트럼프, 2차 전지와 트럼프, 자동차와 트럼프, 우주항공과 트럼프, 방산과 트럼프, 금융과 트럼프 이런 식으로 이런 고민을 시장이 며칠째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그런 고민이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기관 투자자들도 하기 때문에 기관 투자자들에서 그런 고민의 결과가 나오면 매수나 매도에 대한 결과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게 트렌드가 변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차기 주도주에 대한 고민을 시장이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제약 바이오 많이 이야기했었고 뭐 여전히 하니까 거기다가 시대가 시대상을 반영한다 그러면 벌써 성장주 키워드 중에 대표적인 애들이 다 움직이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트렌디한 거죠, 시장이. 좋게 해석하면. 나쁘게 해석하면 트럼프니? 머스크니? 아니야? 너는 안 돼. 이러고 있는 거예요. 빨리 시장이 조금 정상화되길 바라는데 아무래도 지수단을 꾹 눌러놓은 시장이기 때문에 어딘가에서 좀 펼쳐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뭘로 펼쳐질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펼쳐지기 직전까지는 시장의 트렌디한 데에서 일부 매매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봐요. 오늘 11월 11일 월요일. 내나 하피페르데이. 빼빼로데이래요. 많은 분들 잘 받으시고요. 11월이잖아요. 지방 강연에 11월도 있고 12월도 있어요. 다 해놨어요. 그러니까 정신없고 복잡하죠? 그리고 헷갈리고 25년의 차기 주도주에 대한 생각도 한번 해보고 24년 마무리 어떻게 지어야 될지 고민도 됐고 직접 찾아간다니까요. 11월 17일, 11월 23일 대전, 대구에서 뵙겠습니다. 12월도 많은 신청을 해주세요. 자, 오늘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화이팅! 화이팅!